타이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박경근입니다. 형세판단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 형세판단은 역시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술기와 더불어서 이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세판단 강의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세는 방법, 그리고 집의 경계를 그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대국은 타이잼 내에서 진행됐던 슈퍼매치 신진서 구단과 통멍청 구단의 대국인데요. 바둑이 전부 마무리가 됐죠. 종국이 된 시점에서 이제 개가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확실하게 다 경계가 그어졌을 때 집을 세나가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우상기 100집 먼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세 판단은 실력이 나중에 쌓임에 따라서 정확도와 더불어서 속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먼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기 집은 하나, 둘, 셋, 넷. 집을 세는 방법은 이렇게 선과 선이 교차하는 이런 자리를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세다 보면 결국 이 우상기 집은 18집이 됩니다. 이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 차근차근 세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센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세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세다 보면 우상기 100집은 18집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변 100집을 또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변 100집을 세볼 건데요. 하변 100집 역시도 이렇게 선과 선이 교차하는 자리 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을 센 이후에 사석이 남죠. 사석은 돌을 드러내고 나면은 그 공간이 100집이 되고, 그리고 드러낸 사석으로는 상대의 집을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석 하나당 곱하기 2씩 해서 현재 이 하변은 100이 14집에 이 사석이 3개가 있기 때문에 6을 더해준다면 결국 20집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네, 하변집 역시 20집.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변집도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는 이 상변부터 중앙까지 이어져 있는 100집 마지막으로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변과 중앙 100집 차근차근 이렇게 선과 선이 교차하는 자리 먼저 세보겠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세려고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세고 나서 이제 사석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기 때문에 8을 더해 주신다면 이 상변부터 중앙까지 이어져 있는 100집은 총 33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5에 8을 더해서 33집. 그러면 100은 이 우상귀와 그리고 이곳 하변 다 합쳐서, 이 상변에서 하변을 합쳐서 53집에 이 우상기 18집을 합쳐서 71집이 되겠네요. 현재 100의 확정가는 71집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는 흑집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흑집을 한번 세볼 건데요. 흑집 일단 이 좌상기 먼저 세볼까요? 좌상기 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7집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우하기도 한번 세보죠. 우하기는 하나, 둘, 셋, 4집. 그렇죠. 현재 좌상기와 우하기를 셌고, 이번에는 좌하기에서부터 좌변까지 이어져 있는 흑집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는 방향 같은 경우는 보통 각자 더 편한 방향으로 세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좌하기부터 좌변까지 이어져 있는 흑집은 29집이 되겠죠. 이 흑집의 사석도 전혀 없기 때문에 세는 게 굉장히 깔끔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곳의 흑집을 세볼 건데요. 차근차근, 그리고 이렇게 형세 판단을 하다 보면은 너무 빠르게 세려다가 이런 곳이 한 곳 한 곳 놓치고 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세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을 세고 나면은 30집으로 깔끔히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석 하나를 추가로 해준다면 이 상변부터 중앙까지 흘러나온 흙집은 총 32집이 되겠습니다. 32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흙집을 다 더해준다면 흙은 총 72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종국이 된 바둑에서는 흙이 총 72집, 백은 71집이었기 때문에 반상위에서는 흙이 한 집 앞서는 바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된 시점에서 집을 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된 시점에서는 형세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수순을 조금 뒤로 돌려서 장 끝내기가 남아있을 때 또 집의 경계를 어떻게 그어 나가야 맞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순을 좀 더 앞으로 돌려서 현재 이 상황도 바둑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장 끝내기가 조금씩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 끝내기가 남아있을 때 집의 경계를 어떻게 긋고 형세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좌변과 좌상 쪽 일선 부근 경계를 과연 어떻게 긋는 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흙이 내려서고 백이 젖혀 이으면 각자 두 수씩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한쪽이 불만이 없는 그림이고요. 반대로 이 장면에서 백이 먼저 둔다 하더라도 젖혀 있고 나서 흙이 내려서면 집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경계는 흙이 내려서고 백이 젖혀 있고 좌변에 한 집이 늘어난 대신에 좌상 쪽에 흙이 한 집이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경계를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우하 부근은 백이 언제든지 젖히고 단수치고 가일수 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하기의 경계는 이렇게 긋고 이 우변의 일선 같은 경우도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내려서면은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이 우변의 경계도 돌은 이렇게 놓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곳과 이곳을 각자 흙과 백의 집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은 흙이 끊는 게 절대선수고요. 찌르는 게 또 절대선수죠. 이렇게 봐준다면 백집이 경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이 장면에서 역시 돌들이 놓여져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흙이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약속된 수순이죠. 그리고 하변 부근은 보시면 언뜻 봤을 때는 백이 찝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만 백이 이 교환을 하게 되면 흙한테 오히려 이 끼우는 한 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손해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이 이곳을 잇는 게 선수고 백은 지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흙이 이곳에서 한 집이 늘어난 반면에 백도 이곳을 웅크리면서 한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하변의 집의 경계는 서로 사이좋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이 이 중앙과 좌하 부근이네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찌르고 치받고 다 선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백이 이렇게 끈대기를 다 진행을 시켜두게 되면 백돌이 자충이 돼서 흙이 단수치게 되면 백돌이 촉촉수로 다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백이 하나만 찌르는 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흙이 이곳을 치받는 게 선수입니다. 백도 치받고 그러면 결국 단수치면 백이 다 가일수가 필요해지죠. 그리고 찝으면 웅크려서 마지막으로 집을 늘려준다면 이곳의 경계까지도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장면에서 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을 때는 경계를 그어나가는 게 굉장히 헷갈려 보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수읽기를 몰입을 하다 보면은 집의 경계가 얼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의 경계를 그어나가는 방법까지 1강 강의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시점에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